실화와 파라는 전공의들의 감정선과 인간관계,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먼저 실화에선 병원 내 갈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산부인과의 잦은 호출로 응급실과 소아과는 지쳐가고, 김사비는 마취과와의 대치 속에 스트레스를 감추지 못하죠. 구도원이 만든 조촐한 회식에서 각자의 불만을 쏟아내지만, 구도원은 중심을 잡고 후배들을 달래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구도원이 드디어 오이영과의 사이에서도 조용한 변화를 맞습니다. 밤길을 걱정해 함께 걷고 간장게장을 사주겠다 약속도 하고, 하지만 서로의 일정에 밀려 그대로 스쳐가고 마는 둘의 거리. 소소한 장면들이 오히려 더 애틋하게 다가왔어요. 한편 오이영은 당직 중 외국인 산모와 마주하며 현장 응급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정말 긴장되는 순간 휴가를 가야 되는 그 자리에 갑자기 도원이 나타나 수술을 함께 완수하죠.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고 오이영은 칭찬받지만, 수술 후 마취과 선생님과 포옹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본 도원의 표정은 꽤 복잡합니다. 질투 맞죠? 이쯤 되면. 허남경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맞습니다. 쿨한 척 돌아서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남경. 여전히 아쉽고 그립고 미안한 그녀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죠. 8화에선 감정선이 조금 더 따뜻하게 흘러가요. 사비는 근종수술 후 입원하고 동기들이 번갈아 병문안을 오며, 특유의 투덜거림 속에서도 전공의들 간의 유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남경의 엄마가 갑자기 입원하면서 사비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는데, 두 사람은 예상 외의 케미를 보여주죠. 만두와 함께하는 병실 풍경은 잔잔하고도 뭉클했어요. 엄마에게 툴툴대던 남경은 결국 엄마의 진심을 듣고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영. 이번엔 마취과 동호와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동호가 슬쩍 감정을 꺼내자 오이영은 망설이 없이 대답하죠. 나 구도원 좋아해요. 생각보다 많이요. 이거를 엿듣고 있던 도원은 말없이 안심하는 눈빛을 보이는데요. 이제 마음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만큼 커졌다는 걸 서로가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7, 8화를 지나며 이영과 도원의 감정선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겹치던 마음은 드디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바로 9화가 시작되는데요. 9화는 일상 속 아주 작은 틈새를 건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영의 언니와 형부가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소식. 다들 예고편을 보면서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건은 평소처럼 잘 다녀오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도우는 그 말에 살짝 멈칫해요. 이용도 스스로 웃으며 나 집에 혼자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던지는데, 도은에기엔 그 말이 너무 크게 울렸던 거죠. 마치 마음에 작은 파문이 번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병원은 언제나처럼 바쁩니다. 구도원은 전공의들을 이끌고 아침 회진에 나서지만,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있는 후배들의 상태를 보고 말없이 종이를 한 장 나눠주죠. 교수님 피드백 대응 매뉴얼. 와, 그 정성에 웃는 후배들. 이런 소소한 장면 하나에도 도원이 얼마나 사람을 챙기는지 느껴지죠. 그날 점심, 오이영은 구도원과 간단한 식사를 하려다 갑자기 병동 호출을 받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산모가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상태가 급변하고 있었죠. 수술 여부를 두고 상과와 마취과 간의 의견 충돌이 벌어집니다. 마취과의 동호는 냉정하게 지금 수술하면 마취 리스크가 너무 커요라고 말하고, 오이영은 그 순간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밀어붙입니다.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하자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이영은 또다시 집도의로 나서게 됩니다. 이 상황은 한편으로는 오이영의 성장,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원과 동호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낳게 되는 거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수술실 밖에 도원은 환자 보호자가 선생님이 집도하신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합니다. 아무도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지만 왜 오이영은 혼자 그 어려운 결정을 다 짊어졌을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둘의 러브라인을 한번 상상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그날 밤 수술을 마친 오이영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 말고 잠시 멈춰 창문을 바라봅니다. 왜 연락을 안 하지? 도원도 비슷한 시각 핸드폰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하면 너무 티가 나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결국 도원은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지금 뭐 해요? 하지만 바로 삭제를 해버리죠. 그 순간 오이영의 핸드폰엔 구도원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떴고 오이영은 살포시 웃음을 짓죠. 뭐 그게 다 그 말인 거죠. 다음날 전공의들 앞에 구도원이 유난히 말이 없어요. 선생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사비가 묻자 도원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눈치는 빠른 사비죠. 도원의 표정을 훑고서는 작게 중얼거려요. 이거 썸 깨진 표정인데? 한편 마칙과 동호는 그날 오이영에게 말을 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구도원 선생님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선생님도 알잖아요. 구도원 선생님은 말을 안 해요. 오이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후 회진 중에 도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훈의 데스크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깁니다. 선생님,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도 저 기다릴게요. 그 메모를 본 도훈은 그날 처음으로 깊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죠. 해진복을 입은 채 한참 동안이나. 구하는 이렇게 둘 다 마음을 품었지만 말은 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려요. 연애가 아니라 감정이 쌓여가는 과정.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느라 망설이게 되는 마음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도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그의 성격, 그리고 오이영이 먼저 말한 고백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저만의 러브라인 상상이지만 계속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0화 러브라인 이어가 볼까 해요. 이제 10화에선 이 감정선이 조금 더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요.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10화는 응급수술로 시작됩니다. 인턴이 투여량을 잘못 체크해서 마취 직전에 혼선이 생기고 도원이 책임자로 지목돼서 교수에게 불려가죠. 내가 놓쳤다. 혼잣말로 중얼이는 그 모습에 전공의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하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환자는 끊이지 않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누군가의 작은 실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크나큰 책임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날 회진 후 도원은 처음으로 오이용을 피합니다. 카페에서도 마주쳤지만 먼저 가라는 말만 남긴 채 말이죠. 오이영은 그 말에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도원이 앉았던 자리에 놓인 컵을 가만히 바라봐요. 마치 그의 감정도 거기 그대로 남겨진 듯 말이죠. 한편 병동에서는 산모 한 명의 심정지 사건이 벌어져요. 임시 말기인데요. 산소 포화도가 급강하고 CPR이 도입되고 현장은 패닉 직전까지 갔고 결국 오이영과 동호 그리고 구도원이 동시에 호출됩니다. 그 세 사람이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말도 없이 호흡만으로 교감하며 수술이 진행되고 각자의 손끝에 묻어난 땀과 무게가 그대로 화면을 채우죠. 결국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히 회복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호는 또 한 번 오이영에게 직진합니다. 퇴근 후 오이영을 찾아와 말하죠. 선생님, 저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오이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직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또 도원이 보게 됩니다. 멀리서.
항상 그렇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도 못하고 다음 날 도어는 말없이 병동 곳곳을 돕기 시작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인턴 교육, 산모의 보호자 응대까지. 그의 손은 분주하지만 마음만은 자꾸만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이 불쑥 묻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도어는 대답하지 않죠. 하지만 사비가 옆에서 속삭이듯 말해요.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다 티 안 나는 줄 아는데 다 보여요. 눈이랑 손이 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 오이영은 당직이라 병원에 남고 구도원은 퇴근하면서 병원 앞을 지나쳐요. 잠깐 고민하다 편의점에서 약을 하나 사들고 슬쩍 병동에 올라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이영이 앉아있는 파티션 너머에 청심환 하나를 두고 가죠. 스트레스 쌓였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나한테 주던 거예요. 오이영은 그 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줄 때는 말도 같이 좀 해줘요. 다음 날 둘은 회의가 끝난 후 우연히 병원 옥상에서 마주칩니다. 그곳에서 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냅니다. 사돈처녀, 저도 사돈처녀 좋아해도 되나요? 이영은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웃겠죠. 아, 이 장면, 아주 짧게 서로 눈 마주치는 그 장면에서 모든 감정이 다 전해집니다. 기다렸던 말, 미뤄왔던 마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진심이죠. 시판은 그렇게 서툴지만 용기 낸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이후 두 사람의 모든 걸 바꿔놓게 되겠죠. 이제 감정은 말로 옮겨졌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음 단계로 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혼돈이고 사랑 하나 완성하기엔 현실이 너무 거칠답니다. 오늘도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마음을 숨기고 누군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고백은 사소하게 들렸지만 그걸 꺼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너무 길었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 드라마가 유독 오래 마음에 남는 건 사랑도 일도 우정도 절대 쉽게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결국 누군가는 다가온다는 걸 너무 담담하게 그려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이영과 구도원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현실은 감정보다 훨씬 거칠고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랑이 버티는지 흔들리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도원과 오이영이 첫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지도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의 내피셜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